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정평가 법인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3차 대폭등이니 어쩌니 하면서 집값 더 오른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쪽집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집값 안 오를 이유가 없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거래는 실종된 상태인데 거래가 없어도 오른다고 하죠. 전세난 때문에 오르고 해결책이 없어서 오르고 떨어질 이유가 없어서 오른다고 대폭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시절은 하수상한데 여전히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아타기 나서야 된다고도 얘기하죠.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더 몰리고 지금도 사줄 사람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하죠. 3기 신도시 언제 될지 모르고 집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은 계속 될 테니까 아파트 못 사면 다세대 연립,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있는 거 없는 거 어떤 집이라도 사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인정한 부동산 초초 전문가들 집값 펄펄 끓을 거고 추석 이후가 마지막 기회고 계속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금리가 올랐는데도 금리 올린 게 경기가 좋아서 올린 거고 그 얘기는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집 사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른다고 합니다. 공급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계속 집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3기 신도시 언제 될지 모르고 당장 눈앞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당장 영향 없고 사람들 그런 거 기대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구 사이클 얘기하는 사람 속이는 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구가 줄어도 좋은 곳에는 항상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는 일 없이 계속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거래량이 줄었어도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죠. 안 사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이 내놓지 않아서 이런 거기 때문에 실수요만 속이 타고 그러면 그럴수록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품 논란을 얘기를 해도 돈 잘 버는 사람 많고 마포는 평균 연봉 3억이기 때문에 내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 많기 때문에 이거 거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값을 받쳐줄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값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론이 인정한 초특급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다른 데선 이런 얘기들이 들릴까요? 척하면 척의 당사자마저도 심각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레이트 리셋을 얘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죠. 올해 금융권 위기관리 시험대에 올랐고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변곡점의 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금감원장도 얘기를 했죠.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퍼펙트 스톰 이미 다뤘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있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누적된 저금리 구조나 인구 구조 문제 등으로 장기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까 부동산 전문가들 금리 올라가는 거, 인구 줄어드는 거 아무 상관없이 집값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 듣고 그간 땡겨간 대출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회색 코뿔소 얘기까지 했습니다. 회색 코뿔소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 같은 위험 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색 코뿔소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죠. 무리한 비투,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밀물에 갯벌 들어가면 죽죠? 지금 초저금리 시대의 엔딩을 알리고 심각한 부채 문제에 대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비단내 준다고 아우성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민물에 갯벌 들어가는 것처럼 죽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하고 효과가 날 때까지 강도 높게 조여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셨던 분인데 3년 전에도 버티기 힘든 가계부채였는데 지금은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의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경제 용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용어를 총동원해서 우리나라 금융 경제의 수장들은 현 상황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들, 해외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보고서죠. 이거 700페이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1년간 연구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소개해 보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라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가와 공직자들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풀 대로 부풀어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면서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끌어갈 건지 15년 가격이라도 지켜낼 건지 완전 망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뭘 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금융연구원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언론에서 거의 다뤄주지 않았죠. 은행권 작은 충격에도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대출 증가율은 상승하고 명목 GDP 증가율은 하락하면서 괴리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실물 경제 침체에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산을 매입하려는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이렇게 돈 빌려갔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 대출에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필연적인 경고를 했어요. 은행 감독 당국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서는 제언하고 있어요. 한국금융연구원 뭐 하는 데냐 하면 국내 32개 은행장들이 만든 은행권을 위한 연구원입니다.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이라든가 금융제도, 정책, 온갖 금융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지금 은행권을 위해서 제언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잠재 리스크가 크고 대출 증가세는 매우 높은데 실물 경제와 괴리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죠. 작은 시장의 충격에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외국의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IMF,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대응은 잘했지만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산 넘어 산이라고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도 우리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됐고 이건 일본이 겪었던 과정을 또 겪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죠.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인 정치인마저도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올해 말 내년에 IMF 위기처럼 경제 어려울 수 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금리도 올리고 있죠. 지금 8월에 0.25, 꼴랑 그거 올린 걸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10월, 11월 중에 한 번 더 올리고 1월에 또 올리고 금리 인상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부채 문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대출 규제 무식하다고 대출 막으면 실수요자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지만 이거 불가피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대출 총량 규제 왜 하냐고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량적인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출의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속도고 전세 대출 안 받는 사람이 바보라고 여길 정도로 무분별하게 땡겨서 썼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도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전세 대출, 집단 대출 다 막히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진짜 전문가죠? 언론에서 인정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산지에 있는 문제에 아무 문제 없고 계속 집값은 펄펄 끓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은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 문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이 거품이 꺼질 때 닥칠 경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욕먹어 가면서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문가죠? 전문가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 생각해 보면 정보 접근성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인정한 부동산 전문가들 그냥 일반인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 수천 명의 똑똑한 이것만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온갖 데이터에 접근 가능해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인정받으면 분양 광고 찍고 컨설팅해서 돈 벌고 건설사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경제 수장들 어떻죠? 잘 되면 그냥 임기에 끝나는 거고 안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거 개인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신뢰성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오른다 해서 영끌에서 많은 사람들 이 시장에 뛰어들게 한 전문가들 정작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속출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 이런 거 듣지 말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안 사냐고 뇌피셜로 집 사라고 권하고 있죠. 경제 수장들 카드대란 겪고 우리나라가 환란을 겪을 때 직접 이 일들을 핸들링했던 사람들입니다. 명실상부한 전문가들이죠. 도대체 누가 찐 전문가죠? 경제가 좋아서 돈 많은 사람 많고 인구 줄어드는 거 아무 상관없고 부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집 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전문가로 지금 추앙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경제 수장들은 다 한 목소리로 지금 이거 아니라고 경고하고 제발 조급해하지 말고 영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경제 수장으로 있는 전문가 분들이 하던 얘기 저랑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누가 전문가죠? 당장 1억 못 구해서 집 뺏길 판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출길이 막혔고 연내 6만 가구 가까이 대란이 우려된다고 정치권 전문가는 대책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누구죠? 지금 진짜 전문가들이 늦었지만 이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절실한 대책을 세운 게 바로 대출을 조이는 일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부동산 시장처럼 여리꾼들이 워낙 많이 있죠.
우리나라 3,000포인트 뚫고 더 비싸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량주 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발들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한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삼성전자 똘똘한 한 채에 비견되는데 개인이 그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지금 평균 매수가 대비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더 사주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생리예요. 체력이 떨어진 코스피 2,900선도 흔들리고 있고 돈이 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들 했는데 돈값은 귀해지고 있습니다. 돈 우리나라 돈 얘기하는 거 아니죠. 환율이 14개월 만에 1,19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는 갈아타기를 하든 생수기든 도생이든 돈 될 수 있으니까 뭐든 사라고 여전히 펌프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 오른다는 언론이 인정한 전문가들 얘기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경제 수장들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를 보면서 현 상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